어쩔 수 없이 보험과 예금 분야가 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뭐 이렇게 표 같은 거 이렇게 맞아. 걸어놓고, 표 같은 거 걸어놓고. 그래프 있잖아요. 이런 거 붙여놓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건 없고. 네. 그 우체국 전체가 요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인 거지. 네네. 이게 뭐 개개인을 뭐 이렇게 외식적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거는 그게 없습니다. 정말 없나요, 근데? 정말 없나요? 아, 선배와의 대화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우정공무원 교육원 교육운영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근무하신 근무지가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제가 처음에 발령받은 곳은 네네. 동천안 우체국 소속의 신부동 우체국이라는 곳에서 첫 근무를 했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이제 처음에 동천안에 있는 신부동 우체국에 발령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계리직 시험 선발하는 게 지방청별로 예를 네. 들어서 충청청이라든지 뭐 서울청이라든지 예.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발령을 무슨 기준으로 받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엔 혹시 뭐 성적순이나 그런 게 좀 작용이 되는 건지 예, 어떻게 처음 발령 받나요? 네, 처음에 이제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요. 네네. 교육 이제 마지막 주차가 되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이렇게 지역을 쓰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집에서 가까운 곳을 가급적이면 발령을 내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네. 도시 지역이 좀 인기가 많겠죠. 예.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면 네네. 부득이하게 이제 성적순으로 성적이 네네네. 그때 이제 발휘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역시.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내어져오는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알기로 첫 번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고, 네네. 두 번째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적은 약간 뇌피셜이군요. 네. 성적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네. 수도 있다. 또 이제 저 질문이 들어왔던 게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신규자분들은 빈자리를 이제 메꾸는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은 벽오지 근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집이랑도 멀고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뭐 처음에 발령을 그렇게 받았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근무지를 옮기는데 네.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네, 그것은 시험을 볼 때 네네. 이제 계리직 공고를 각 청별로 냅니다.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면 현재는 4년 제한이 있습니다. 4년 제한이라는 게 네. 청과 청 사이를 이제 옮기는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서울 사람이 어디 충청도에 시험을 봐서 붙었는데 서울로 다시 가려면 4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청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 4년의 제한은 혹시 없는 건가요? 네, 청 안에 같은 청이라고 하면 네네. 그런 경우에는 4년이 지나지 않아도 때만 맞으면 이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갈 수가 있는데 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런 그 연고지 근무 신청하는 것도 사실 좀 인기 있는 데는 좀 굉장히 순번이 밀려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해봤을 때 빈번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발령 맞았을 때가 저도 굉장히 떨렸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들도 내가 지금 처음 이 조직에 들어오는 거니까 사실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첫 발령일에 어떻게 보여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첫 발령일에?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서우셨어요? 네, 정말 무서웠고 가자마자 이제 국장님이 네네. 일단 환영을 해주시고 그쵸. 신규직 예. 왔으니까 환영은 하고, 예. 네, 정말 근데 그 환영이 그냥 하는 환영이 아니고 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영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진심에서 우러나온 환영을 해줬어요? 바쁜데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인력이 충원됨에 대한 그런 진심 어린 그런, 그럼 일을 바로 배우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환영을 해주시고 네네. 바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일을 그냥 다이렉트로 하신 거네요. 그랬죠. 네. 그래요. 이게 저도 그랬지만 네.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배우면서 하는 겁니다. 다. 그죠? 예. 그게 그러면 가장 확실하죠. 첫날부터 바로 그냥 앉으셔가지고 예. 우편창고 업무를 하신 거고. 네. 그 다음 근무지는 혹시 또 어디신가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동천안 우체국의 소포 영업과. 소포 영업과라고 하면은 기업 택배 같은 거 네. 그런 걸 이제 취급하시는 일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거기서 계약이 돼 있는 네네. 계약 택배들을 이제 접수하고 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서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택배를 많이 보내는, 네. 다량 보내는 그런 기업들을 관리하고 네. 그걸 물건을 접수를 받으시고 이런 일을 하셨군요. 네.
그럼 사실 그 일은 어떻게 보면은 창구 일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네요. 인바운드 되어 있는 그런 계약 고객들을 네. 상대를 하는 부분이고, 계리직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우체국의 그 창구, 우편 네. 창구, 금융 창구에서 근무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네. 주무관님이 지금 소포실에서 근무를 하신 것처럼 창구 업무 이외의 일도 많이 하시나 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리직의 주 근무지는 창구가 맞아요.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소포영업과라는 곳으로 네네. 많이 발령이 나기도 해요. 그곳에 가시면은 조금 이제 활동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 작업도 네, 하고 뭐 그런 그렇죠. 거. 아, 그렇군요. 몸 쓰는 일을 많이 하는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거기서 소포영업과 서무였지만은 네네. 그래도 이제 다 같이 뭐 이렇게 물건을 내리거나 그렇죠. 저도 네. 했어요. 다 하고. 재밌습니다. 그게 또 예, 단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재밌고. 네.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또 그런 일도 해야 또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또 궁금한 게, 물론 이게 저 개인적인 그런 편견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융창구에서는 여성분들 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금융창구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남녀의 그런 관계없이 네. 금융 업무도 하고 우편 업무도 하고 그런 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우체국은 네네. 순환 보직이 원칙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금융했다가 우편 갔다가 이렇게 바꿔서 하는 네. 그런 게 원칙이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네네. 각 우체국마다 이제 특히 이제 보험 쪽에 좀 이렇게 특화되신 직원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 경력도 좀 되시고 이런 분들 중에 계리직에서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금융창구에 이제 여자 직원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생각하시기에는 사실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네. 우편 업무는 좀 이게 몸 쓰는 부분도 있고 예. 무거운 물건을 좀 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금융 창구를 좀 더 선호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 혹시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리직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는 좀 약간 이렇게 개개인의 성향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성향마다 네. 다를 수 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 금융창구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네네. 보험을 하나를 하면 이제 수당이 들어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거기는 이제 그런 게 수당이 있으니까 네네네. 근무를 하면서도 어떻게 가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수당이 어떻게 좀 짭짤한 편인가요, 이게? 보험을 팔면? 보험 수당이 이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네네.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물론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래도 쏠쏠하다고 저는 알고 쏠쏠하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보험 영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당도 받을 수가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직장인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네네.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는 게 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압박이 혹시 있을까봐 이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실적에 대한 압박, 예를 들어서 우편이면은 뭐 우편 매출액이라든지 네네. 보험이라면은 그런 이제 보험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 부분은 예 보험 관련해서는 사실 없다고는 못할 것 같고요. 아, 실적에 네. 대한 어느 정도 그렇죠. 해야 되는 게 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물론 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도 이제 수신고라고 해서 우리 국에 유지가 되어 예, 있느냐. 그렇죠. 아, 그렇구나. 물론 이제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과거와 비교하자면 네네. 예, 불과 이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불과 제가 이제 9년 됐으니까 저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네네. 우편 쪽도 실적이 있었어요. 우편 쪽도요? 네. 우체국 쇼핑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쇼핑이 있었죠. 네. 아, 우체국 쇼핑을 뭐 몇 건 해야 된다? 네네. 사실 이게 정말 고객분들을 잘 유치해서 네네. 그런 실적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케이스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사비로 네. 뭐 쇼핑 물건을 산다든지 네네.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문화도 사실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많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군요. 네, 현재는 일단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네. 우편 쪽은 신경 쓰실 일이 거의 없을 아, 거고. 우편 쪽은 실적에 대한 네. 그런 압박이 없을 거다. 그렇죠. 아. 뭐 저희 옛날처럼 뭐 우체국 쇼핑을 얼마 이상 이런 건 없고요. 네네. 금융 쪽은 어쩔 수 없이 보험과 예금 분야가 있지만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네. 뭐 이렇게 표 같은 거 이렇게 아, 맞아요. 걸어놓고 표 같은 거 네, 걸어놓고. 그래프 있잖아요. 자석 붙여놓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아, 거 그런 건 없고. 네. 그 우체국 전체가 요 정도는 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인 거지. 네네. 이게 뭐 개개인을 뭐 이렇게 왜 실적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아, 거는 그게 없습니다. 정말 없나요, 근데? 정말 없나요? 아, 예, 저도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아, 예. 우리 선배님께서 네네. 그런 경우를 이제 없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조직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네. 근무할 만나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소포실에서 네. 업무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제가 같은 우체국이죠. 동천한 동천한 우체국에 우체국에? 네, 영업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도 이제 우편창고 업무를 하신 건가요? 네, 우편에서 제가 2년 정도 있었고 네네. 금융도 그 당시에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금융창구도 업무를 하셨네요. 네, 근데 저도 우편창구, 금융창구를 다 해봤지만 뭔가 금융창구는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굉장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부담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발령받았을 때 무서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처음 발령받았을 때 그 무서운 거에 한 10배 정도 무서웠어요. 금융은 좀 이렇게 아무래도 신경을 잘 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 좀 업무의 범위 자체도 굉장히 넓죠, 우편보다는. 그 다음에 금융창고 업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정공무원 교육원으로 와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원은 사실 진짜로 창고 업무하고는 네. 크게 진짜 관련이 없는 곳인데, 네. 교육원으로 이렇게 전입 오게 된 어떤 계기나 전입 올 수 있었던 방법이나 혹시 이런 건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기로 이제 전입을 온 네네. 케이스인데요. 네네. 그 당시에 2019년도 말에 우리 교육원이 네네. 이제 디지털 교육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직전 타이밍이었어요. 네네. 네, 정말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코로나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이제 교육 콘텐츠를 물론 이제 집합 교육도 좋지만 이렇게 영상, 동영상으로 해서 네네. 이렇게 제작을 하는 그런 자리를 전입 공고가 떴어요. 영상 네. 제작을 하는 그런 네, 네. 특기가 있는 사람을 네. 선발하겠다는 공고가 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무관님의 사례도 이제 그렇지만 사실은 계리직 공무원분들이 창구 업무만 또 하시는 건 아니네요. 또 질문이 들어온 게 그 일반 이제 행정직 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 한다고 생각하는 회계 업무나 네. 그런 이제 행정 업무도 계리직 공무원분들이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네. 행정직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주로 서무 그리고 관내국의 경우는 차석 자리를 일을 하시고요. 간혹 가다가 관내국을 예로 들게요. 네네. 그냥 조그만 관내국을 예로 들면은 국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차석이 원래 행정직 주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네, 행정직이 없고 계리직끼리만 있는 그런 우체국이 있어요. 국장님만 행정직이고 네네. 계리직 분들만 같이 계시는 그런 네. 우체국이 있군요. 예. 이런 케이스가 제 주변 계리직 동료들 중에 세 분을 본 것 같아요. 네네. 네, 세 분 정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 차석 업무를 수행을 하고 차석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서무도 볼 것이고요. 질문하신 뭐 회계 업무. 그렇죠. 네. 어느 정도 행정 업무를 이제 같이 보는 거죠.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계리직 분들 같은 경우에 창구 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 관리자로 이제 빠지는 경우도 있고 2선 근무, 3선 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는 업무는 좀 벗어난다. 그래서 같은 60살 정년이지만 행정직 분들은 정년까지 이제 수월하게 가는 반면에 계리직 분들은 직급이 올라가도 계속 창구 업무를 많이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되어서 정년까지 근무를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이 들어온 게 주변에 보시면 정년까지 근무를 할 만한지 네.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랬지만은 생각보다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정년까지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정말 많고 그리고 명퇴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은 네네. 그런 분들도 대부분은 뭐 정년을 거의 앞두시고 네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정년까지 가는 비율이 많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좀 워라밸이 어떻냐 네.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 창구 근무를 하면은 우체국이 마감을 한 다음에는 네. 퇴근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지켜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계리직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냥 우체국 이렇게 문을 내리는 순간 네네. 마감만 하면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라밸이 최고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웰빙이 최고예요. 네. 요즘은. 계리직의 어떻게 보면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워라밸이 계리직의 최대 장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네. 올해 2021년에 계리직 신규로 들어오실 그 후배님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 혹시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그래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후배님들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그렇죠. 예,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질문들 많이 받아 보니까 이제 뭐 걱정되는 질문도 많이 있을 거고 정말 궁금한 내용도 많이 들어있고 한데,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정말 힘이 들거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진결은 아니에요. 우체국에 오시는 우리 고객님들을 상대할 때 물론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업무를 마치시고 이렇게 가시면서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저분은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하게 도와드렸구나, 뭐 이런 보람도 있을 거고요. 또 뿌듯한 마음도 있을 거고, 또 무엇보다 우리 우정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네. 내가 이렇게 이바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신나게 이렇게 현장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계리직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이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걸로는 거의 아실 수가 없을 거예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직접 해보시면 네. 뭐 한 달 만에 다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구나 다 적응을 잘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현장에서 뵙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 클래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